자, 오늘도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당신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나요? 아마 90%의 확률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습관적으로 SNS의 타임라인을 엄지손가락으로 튕기며 디지털 자해를 시작할 겁니다. 남들은 발리에서 모닝 요가를 하고 오마카세에서 금가루 뿌린 스시를 먹고 한강이 보이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자랑하는데 당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눅눅한 이불 속에서 떡진 머리로 어제의 야식 흔적을 바라보는 당신의 자존감은 이미 지하 200m 안반 수층까지 수직 낙하 중일 겁니다.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다라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명언을 프로필 사진에 박아두면 뭐합니까? 당신의 뇌는 이미 0.1초 만에 타인의 찬란한 하이라이트 릴과 당신의 비루한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며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지독하고도 끈질긴 비교라는 감정의 정체를 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아주 냉소적인 시선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왜 우리는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는지, 그리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가 무엇인지 말이죠.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시다.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물고기에게 헤엄치지 말라는 말만큼이나 무책임하고 멍청한 소리입니다. 왜냐고요?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비교를 생존의 필수 엔진으로 장착하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5만 년 전 사바나 초원을 떠올려 보세요. 옆집 부족원이 나보다 더 날카로운 창을 가졌는지, 더 많은 고기를 챙겼는지 비교하지 못한 원시인은 굶어 죽거나 호랑이 밥이 되었습니다. 비교는 질투가 아니라 내가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 생존 확률을 계산하는 메타인지의 초석이었습니다. 즉,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고대 유물 같은 뇌가 전 세계 80억 인구의 잘난 모습만 모아놓은 인스타그램이라는 괴물을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기껏해야 옆집 철수와 비교하면 됐지만 이제는 전 세계 상위 0.1%의 화려함이 당신의 비교 대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 즉 설계된 지옥입니다. 심리학자 리언 패스팅거는 이를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려는 본능적 욕구가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집단, 즉 준거 집단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일론 머스크가 돈을 얼마나 벌든 당신의 배는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코 흘리며 같이 놀던 친구가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나서 람보르기니를 뽑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날 밤 잠은 다 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 박탈감의 무서운 점이죠. 타인의 성공이 나의 실패로 느껴지는 기괴한 착시 현상. 이 현상이 당신의 도파민 체계를 교란시키고 삶의 동력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비참함의 실체는 사실 가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냉소적으로 SNS에 올라오는 사진 한 장을 위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필터를 씌우고 얼마나 많은 구도를 잡고 그 찰나의 순간을 제외한 나머지 23시간 59분 동안 얼마나 지루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지 당신은 절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무대 위 모습을 보며 우리의 분장실 모습을 비판합니다. 이건 마치 보정 앱으로 떡칠한 사진과 거울 속 생얼을 비교하며 울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허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당신은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허상은 늙지도 지치지도 실패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굴레는 단순히 마음을 곧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니라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는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비교의 방향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는 법, 그리고 비교라는 에너지를 파괴가 아니라 성장의 연료로 전환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는 이 기생충 같은 감정을 어떻게 박멸하고 진정한 자아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 당신의 엄지손가락은 더 이상 자매 잔치집 마당에서 남은 찌꺼기나 주워 먹는 짓은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과학과 심리학의 메스를 들고 이 비교라는 종양을 해부해 봅시다. 당신이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건 당신의 인격이 미성숙해서도 의지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뇌가 상대적 가치를 계산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생물학적 계산기이기 때문이죠. 우리 뇌의 보상 중추인 복측 선조체는 내가 절대적으로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남보다 얼마나 더 가졌느냐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당신 연봉이 1억인데 주변 친구들이 다 2억을 벌면 당신은 불행해지고, 당신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주변 친구들이 다 3천만 원을 벌면 당신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동물의 천박하고도 정직한 본능, 상대적 박탈감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바로 비교 대상의 왜곡이죠. 당신은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인플루언서? 20대에 수십억을 벌었다는 자수성가 유튜버? 아니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프리패스로 입사한 엄친아? 자, 이쯤에서 자문자답 한번 가봅시다. 그들이 가진 결과가 부러운가요? 아니면 그들이 거쳐온 과정이 부러운가요? 100이면 100,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탐냅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초점주의 오류, 포커싱 일루전입니다. 타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1%의 순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이면의 99%의 고통, 지루함, 불면증, 그리고 똥줄 타는 불안함은 깨끗이 지워버리는 거죠. 당신은 지금 타인의 편집된 예고편을 보면서 당신의 편집 안 된 원본 데이터를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CEO는 아마 탈모와 위궤양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 화려한 모델은 거식증과 우울증으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모습을 절대 전시하지 않죠. 왜냐고요? SNS는 현대판 가면 무도회니까요. 모두가 가장 멋진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있는데 당신 혼자 민낯으로 그 파티장에 들어가서 왜 나는 저들처럼 화려하지 않지? 라며 자책하는 꼴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상승 비교의 늪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려 합니다. 적당하면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지금의 디지털 환경은 그 적당함을 넘어섰습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열등감을 느낄 만한 컨텐츠를 귀신같이 찾아내어 눈앞에 대령합니다. 당신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당신의 불행을 연료로 쓰는 셈이죠. 자, 당신이 열등감에 빠져 침대에 누워 화면을 넘길수록 거대 IT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고 당신의 자존감은 쓰레기통으로 처박힙니다. 당신은 지금 자발적으로 타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소모되고 있는 데이터 배터리일 뿐입니다. 그래도 비교가 안 멈춰지는데 어떡하라고요? 라고 묻고 싶겠죠? 좋습니다. 그럼 비교의 방향을 아주 잔인하게 틀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위만 봅니까? 하강 비교는 왜 안 하죠? 오늘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전 세계 10%의 기하층, 깨끗한 물 한 잔을 위해 10km를 걸어야 하는 아이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내일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라고 항변하겠죠? 맞습니다. 위로의 비교도 극단적이고 아래로의 비교도 극단적입니다. 결국 비교란 건 당신이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확증 편향의 놀이터일 뿐입니다. 자, 이제 텐션을 더 높여보죠. 비교의 진짜 문제는 나의 기준이 실종된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차, 남들이 좋다는 가방, 남들이 좋다는 직업.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의 좋아요를 받기 위한 인생을 대리 수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건 마치 남의 집 인테리어를 위해 내 집 기둥을 뽀가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남는 건 텅 빈 껍데기뿐인 자아죠. 당신이 타인과의 비교에 에너지를 쏟을수록 당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은 희석되고 양산형 인간 1호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단해야 합니다. 이 끝없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남의 뒷모습만 보며 헉헉거릴 것인가? 비교는 결코 멈출 수 없지만 비교의 대상과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시스템 개조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당신의 뇌를 지배하는 이 악마 같은 알고리즘을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을지 마지막 장에서 그 파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 이 지옥 같은 비교의 굴레를 박살낼 최종 병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뻔한 위로 따위는 집어치우죠. 당신은 존재 자체로 소중해요. 같은 소리는 에세이 작가들에게나 맡기세요. 우리는 더 잔인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확실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비교를 멈출 수 없다면 비교의 대상을 완전히 교체해버리는 전략입니다. 이름하여 수직적 비교, vertical comparison으로의 강제 전환이죠. 옆집 철수가 아니라 어제 침대에서 굴러다니던 과거의 강신을 단두대에 세우라는 말입니다. 남의 집 마당에 핀 장미가 내 마당의 잡초보다 예쁘다고 울고 있을 시간에 당신의 잡초를 뽑고 물을 주라는 소리입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출발선에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다른 신발을 신고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옆 레인에서 뛰는 사람이 나보다 빠르다고 절망하는 게 얼마나 논리적 오류입니까? 그 사람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은 지금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는 중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단 1%라도 확장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개인화, Personalization of Success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합니다. 첫째, 디지털 도파민 단식을 선포하세요.
당신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SNS 계정들을 지금 당장 언팔로우하거나 숨김 처리하세요. 냉소적으로 정보를 얻으려고 보는 건데요 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얻는 건 정보가 아니라 정서적 자해일 뿐입니다.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 남의 인생을 관음하는 시간을 당신의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으로 강제 전환하십시오. 둘째, 당신만의 절대 지표를 만드세요. 남들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인 돈, 명예, 외모가 아니라 당신이 죽기 전날 이건 정말 잘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3가지 가치를 정의하세요.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연봉이 낮아도 당신은 승리자고 그 기준에 어긋난다면 람보르기니를 타도 당신은 패배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핍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비교를 통해 발견한 나의 부족함은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GPS 신호입니다. 저 사람은 저걸 가졌네? 부럽다 에서 끝내지 말고 내가 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 방식대로 저 가치를 획득하려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질문을 비틀어 버리세요. 질투라는 감정을 성장의 연료로 정제하는 연금술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하급자가 될 것인지 감정을 이용하는 상급자가 될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부족하다고 속삭일 겁니다. 그래야 당신이 물건을 사고 광고를 보고 시스템에 순응할 테니까요. 비교는 자본주의가 당신의 영혼에 박아넣은 가장 효율적인 통제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무력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라는 제국의 독자적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세요.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밖을 내다보는 게 두려워 스스로 문고리를 잡고 있었을 뿐이죠.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무엇을 할 건가요? 다시 인스타그램을 켜서 남의 집 저녁 메뉴를 확인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당신의 책상 앞에 앉아 당신만의 위대한 서사를 써내려갈 첫 문장을 적을 건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남과 비교하며 낭비하는 그 1분은 당신의 잠재력이 현실이 될 기회를 1분씩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배경화면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당신 인생이라는 영화의 단독 주연에 캐스팅되었습니다. 관객의 박수소리에 연연하지 마세요. 감독인 당신이 만족하는 연기를 펼치면 그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독설이 당신의 상처에 소독약이 되었길 바랍니다. 쓰라리겠지만 그래야 덧나지 않고 새살이 돋습니다.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온 당신의 눈빛은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이제 그만 남의 인생에서 퇴장하고 당신의 무대로 복귀하십시오.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이 보여줄 가장 찬란한 퍼포먼스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남의 인생이 아닌 자신의 인생에 좋아요를 누르는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